맑고 순수한 국민의 딸, 다케우치 유코가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건 겨우 15살 때였다. 영화나 드라마가 아닌 정부 홍보 영상이었다. 극심한 경기 침체에 빠진 일본 정부는 국민들의 국가 소유 토지 매입을 호소하며 가족의 밝은 미래를 위해 땅을 사달라는 메시지를 전파하고자 했다. 그 영상 속에는 맑고 순수한 미소를 머금은 소녀가 필요했다. 유코는 마치 국민 딸내미처럼 자연스러운 연기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영상이 방영되자마자 토지를 사겠다는 문의 전화가 급증했고 그녀의 순수한 이미지에 반한 엔터업계 관계자들이 앞 다투어 정부 부처에 소녀의 정체를 물었다. 그렇게 15세의 다케우치 유코는 연예계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1개와 구독 1개 부탁드려요. 모두들 정말 감사합니다. 어린 나이에 데뷔한 유코는 광고 모델로도 발탁되어 활발히 활동했다. 해맑게 웃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기분을 좋게 했고 맑은 미소의 천사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그러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고통스러운 가정사가 숨겨져 있었다. 유코가 15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부모님 사이에 쌓였던 사랑의 기억도 소녀의 안식처였던 가정도 한순간에 무너졌다. 더 큰 충격은 그로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찾아왔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생전 절친이던 여성과 재혼을 결심한 것이다. 중학생 유코에게 새엄마는 엄마보다 더 가까웠던 친구이자 갑작스레 한 집에 들어온 타인의 존재였다. 거기에다 새엄마에게는 이미 또래 아들 셋이 있었으니 유코는 어느새 넷이 된 평등한 자매 중 하나처럼 취급되었다. 부엌에서는 아버지의 그 여자가 그녀의 아이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식탁 너머 나는 투명 유리 저편의 존재처럼 초라하게 느껴졌다. 스스로 쓴 일기에서 유코는 집을 열쇠로 잠긴 방 여러 개에 비유했다. 화목한 한 가족의 풍경은 자신과 무관한 차갑고도 투명한 저편에서만 존재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때때로 딸에게 손찌검을 했고 유코는 차갑게만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배려하려 애썼다. 아버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분이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만 바랐죠. 스스로를 꾸짖으며 유코는 가정의 상처를 덮듯 묵묵히 참아냈다. 그러나 내면의 고립감은 깊어만 갔다. 결국 16살 소녀는 집 대신 할머니 댁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때 유코에게 연예계는 돌아갈 곳이 없는 집보다도 자신을 필요로 해주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유코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건 다크하고 무거운 감성의 영화 이노센트 월드에 출연하면서부터였다. 가족으로부터 소외된 소녀를 연기한 그녀는 청초한 이미지 대신 차분하고 깊이 있는 연기를 선보였고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그 결과 19세의 나이에 아침 드라마 아스카라의 주연으로 발탁되었고 평균 시청률 24%를 기록하며 국민 배우로 등극했다. 연애 소식 또한 화제가 되었다. 불과 20살 전후에 그녀가 18세 연상의 매니저와 교제 중이라는 루머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유코 자신은 오히려 연예계와 남자친구 덕분에 홀로 견뎌온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다. 커리어의 정점에서 그녀는 기무라 타쿠야와 호흡을 맞춘 멜로드라마 프라이드로 또 한 번 국민적 사랑을 받았다. 특히 두 사람의 첫 키스씬은 1980년대 이후 일본 드라마 사상 가장 아름다운 키스로 꼽히기도 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던 20대 초반, 유코 인생을 바꾼 작품이 탄생한다. 다채로운 수채화 같은 영상미로 사랑받은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죽은 뒤 기억을 잃고 6주간만 세상에 돌아오는 여주인공의 판타지 로맨스는 일본 전역에 눈물바람을 일으켰다. 유코와 함께 호흡을 맞춘 남편 역의 나카무라 시도는 작품 속 완벽한 남편 이미지로 여성들의 워너비 스타로 떠올랐다. 영화 개봉과 동시에 두 사람은 실제로 연인이 되어 결혼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결혼 1년에 불과하던 2003년 여름, 유코의 인생에 먹구름이 들이온다. 새벽 4시, 음주운전 단속을 받다 경찰에 적발된 나카무라 시도의 옆자리에 20대 초반 여배우가 함께 있었던 것이다. 불륜 스캔들이 터지자 일본 언론은 연일들 끌었고 2살도 되지 않은 유코의 아들은 그날 한동안 울음보를 터뜨렸다. 남편의 일탈을 의심하던 유코는 그 충격을 일기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집에 들어올 때마다 낯선 향수가 풍겼고 통화선 너머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모든 게 내 잘못인 것만 같았다. 자책과 혐오가 꼬리를 물었다. 발각 후에도 나카무라 시도의 여성 편력은 멈추지 않았다.
또 다른 일반 여성과 데이트 현장이 목격되었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여배우와 식사하는 모습도 사진에 담겼다. 용서를 구하거나 만회하려는 시도는커녕 그는 불륜 행각을 전혀 자제하지 않았다. 더욱이 시댁의 압박은 견딜 수 없을 만큼 강했다. 나카무라 가무는 17세기 이래 일본 4대 가부키 명문 중 하나로 일본 귀족 대우를 받아온 상류층이었다. 결혼하자마자 유코에게 요구된 것은 내조였다. 가부키 전통과 체면을 지키기 위해 말투, 처신, 옷차림까지 감시받았고 심지어 출산 후에는 의사와 상관없이 시어머니의 뜻대로 가부키 배우 교육을 강요당했다. 결국 유코는 2살 아들을 데리고 별거를 선택했다. 대중은 그녀의 편에 섰고 작품 보이콧 운동까지 벌어졌다. 나카무라 시도는 일본 내 활동을 중단하고 해외 영화로 무대를 옮겼다. 별거 중에도 유코는 시청률의 여왕으로 복귀했다. 이혼 후 첫 작품이던 드라마 장미 없는 꽃집에서 시각장애인 캐릭터를 연기해 다시 한번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이후 로맨스 대신 형사물, 수사극 등 묵직한 캐릭터로 변신하며 인생이 막을 써 내려갔다. 그러나 싱글맘으로 홀로 2자녀를 키우는 삶은 외려 가혹했다. 집에서는 젖은 행주를 짜고 아이 옷을 다리고 숙제를 봐주며 세상의 모든 집안일을 도맡았다. 정작 위지할 친정도 의논할 가족도 없었다. 바쁜 커리어와 육아 사이에서 유코의 내면은 점점 황폐해졌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은 그의 목소리를 잠재웠고 정신과 상담은 꿈에서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어느새 40대에 접어들며 드라마 주연 기회는 줄었고 회당 출연료도 성과급제로 변경되었다.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며 일감은 더욱 사라졌다. 새롭게 태어난 둘째 아이와 함께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던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로지 외로움뿐이었다. 그럼에도 유코는 카메라 앞에서 늘 씩씩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마지막 공식 행사에서도 밝게 웃으며 팬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러나 그로부터 사흘 뒤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었다. 2025년 새벽 2시 나이 40 호감 연예인의 죽음은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다. 주변은 이제야 행복한 가정을 꾸린다 했는데 왜? 라며 아쉬워했고 이유를 찾기 위해 언론과 네티즌은 그녀의 모든 발자취를 뒤졌다. 동료 배우 미우라 하루마의 자살 소식이 유코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비슷한 가정사를 공유한 2사람은 서로를 의지했고 미우라가 세상을 등진 날부터 몇 시간 만에 유코도 같은 선택을 했으리라는 추측이 돌았다. 어린 시절부터 감정을 억누르며 자책에 익숙해진 성격이 비극을 부추겼다는 해석도 있었다. 유코가 마지막까지 지켰던 것은 완벽한 엄마였고 완벽한 아내였으며 완벽한 배우였다. 그러나 그 완벽함은 결국 그녀 자신을 짓눌렀다. 사망 후 밝혀진 그의 선행이 세상을 울렸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4년간 매달 지진 피해자들에게 거액을 기부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알리지 말아달라는 유코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그 선행은 잊히지 않는 감동으로 남았다. 유코의 장례식 날, 전 세대가 모여 눈물로 배웅했다. 무덤 앞에 놓인 것은 꽃다발뿐 아니라 그가 마지막까지 사랑했던 된장국 한 그릇이었다. 죽기 전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음식으로 직접 끓였던 된장국처럼 유코의 미소와 따뜻함은 긴 시간 식지 않을 우리 곁에 남았다. 신데렐라처럼 화려하게 등장했으나 왕자 대신 금수저 남편의 감옥 같은 결혼 생활이 몰락을 재촉했던 다케우치 유코. 동화는 있었지만 동화 속 결혼은 없었다. 그녀가 겪어야 했던 지독한 고립과 고통, 그리고 완벽함에 대한 강박이 남긴 흔적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 묻는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그녀의 마지막 호소 같은 이 말이 영원히 되돌아오지 않을 우리의 가슴 속에 애잔히 메아리친다.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